네, 저는 5시 7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5시부터는요, 매주 수요일 5시, 문화부 안진용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저의 곁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저희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뵙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뵙고 싶고 귀한 시간이고 한데, 오늘 저희가 좀 소개를 할 이야기는 슬픈 소식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도 그 송대관 씨를 보내고 많은 분들이 또 슬픔에 젖었었는데 네. 또 하나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화 아저씨로 유명한 배우 김세론 씨가 또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25살. 아, 그러니까요. 게다가 너무 꽃다운 나이에. 네, 많은 분들이 김세론 씨의 아역부터 현재까지 성장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정확히 15년 전 아저씨에서 이제 그 소미란 역할을 맡았었고 배우 원빈 씨와 함께 이 영화가 무려 6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김세론이라는 배우를 처음 알았는데 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처음인 거 맞아? 혹은 아역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연기가 기가 막혔죠. 사실 그 전년도에 여행자라는 작품이 사실상 데뷔작인데 아, 데뷔작이 있었군요. 그게 원래는 이제 이창동 감독이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 네. 영화로는 칸 영화제까지 갔었어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도 김세론 양은 역대 한국 배우 중에서 최연소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여배우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던 김세론 양이 이듬해 아저씨를 통해서 상업 배우로도 성공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세론 씨가 아역 배우로 시작을 했는데 성인 배우로도 성공적으로 거듭난 굉장히 모범 사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런 죽음에 더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확히는 사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데 네. 뭐 악플 얘기도 있고 네. 또 언론 보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생활고 얘기도 있고 많아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도 조심스러운 게 네. 물론 악성 댓글이나 악플에 많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인데 전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고 아, 그래요? 저 역시 여기선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김세론 씨 관련된 얘기를 쓰면서 제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밝은 쪽의 얘기를 썼냐를 놓고 봤을 땐 부정적인 보도가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김세론 씨가 굉장히 승승장구해 왔는데 네. 3년 전에 2022년에 음주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때 이후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먼저 생활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김세론 씨는 소녀 가장으로서 본인이 이제 가족들을 건사해 왔던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수입이 끊기는 걸 넘어서 네.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에 의한 위약금들이 많아지거든요. 아, 위약금 때문에 또 힘들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많은 생활고를 겪어왔었고 그리고 본인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카페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복귀를 위해서 연극 무대에도 서려고 시도를 했었고 사실 지난해에 이미 찍어놓은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공개되기도 전에 결국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김세론 씨가 이 어린 나이에 짊어져야 했던 짐이 너무 많았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도 사실 댓글 반응이 고인은 추모하되 하지만 음주라는 분명한 잘못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 나종호 의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글을 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음주운전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인정을 해요. 근데 만약 처벌이 약하다면 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나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래서 뭐가 있죠? 법이 있고 처벌이 있죠. 아, 그렇죠. 죗값을 치렀을 때 죗값을 치른 사람에게 또다시 잘못을 물을 수 있냐. 물론 도의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을 계속 뭐라 할 수 있지만은 네. 제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맞느냐는 문제 제기였던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기의 기회도 없이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김세론 씨의 그 음주 교통사고라는 잘못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로 인해서 벌금을 내고 네. 꽤 긴 자숙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김세론 씨가 돌아오려고 했을 때 이거를 뭐 반겨주진 않더라도 옛날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적으로 그가 다음 행보를 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제약이 있지 않았나.
이거는 단순히 악성 댓글뿐만 아니라 네. 언론 방향이 너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게 여론 형성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조한 게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언론 역시 다시 한번 자성의 목소리를 낼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님의 이 기사 제목 타이틀에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사회라고 네네. 해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식의 설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공감이 좀 많이 되고, 특히나 최근 뭐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유튜브와 같이 뭐 개인 방송이 조금 활발해지고 네. 또 그냥 일반인들이 뭔가 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뭐 잊혀질 수 있는 권리조차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앵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잊혀질 권리란 얘기 많이 하죠. 네. 어떠한 사안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는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소환해 가지고서는 발목을 잡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인데,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저도 하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게이트키핑 기능이라고 하죠. 필터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여기에서 이 정도 자극적인 얘기를 한마디 더 하면은 분명 사람들이 더 볼 텐데, 그렇죠. 구독자가 늘 텐데, 조회수가 늘 텐데. 근데 일반적인 이제 기성 언론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기성 언론이 뭐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몇 차례 게이트키핑 과정이 있으니까는 이거를 걸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자극적으로 나가고 본인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런 콘텐츠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한 번쯤은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이제 기자로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뭐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네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뭐 중도 개혁 적인 그리고 좀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과정에 저희도 늘 스스로 성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더 자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나 건강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저희도 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한 꽃다운 배우가 죽음까지 이뤘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론 또 우리의 네티즌들 뭐 악플을 다는 모든 분들이 좀 많은 성찰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악플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뭐 최진실 씨 사건도 있었고 이 악플을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는 사실 최진실 씨도 그때 결국은 숨졌을 때 나온 얘기가 네. 그 당시 최진실 씨가 그 앞서서 안재환 씨의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최진실 씨가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식의 루머와 악성 댓글이 굉장히 많았고 그랬죠. 실제로 최진실 씨가 힘들어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7년이 흘렀는데 몇몇 연예인들이 비슷한 사례로 고통을 호소하고 또 생명을 잃고 이 과정에서 악성 댓글을 근절해야 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제가 몇 번을 생각해 봤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고요. 네. 악성 댓글이 근절될 수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불가능하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는 방법이라든지 항상 그 감정 표출은 쉬운데 그것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거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이것도 일종의 가정교육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감 가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왜 사람들이 어떠한 이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부터 한 걸음부터 중요하다는 건데 중요한 거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갖고 태어납니다. 내가 그렇죠. 할 정도예요. 네. 왜냐면 아이들 보면은 유모차에 앉혀놓고 이걸 보여주거든요. 아이들이 자극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미 학교 갈 때쯤이면은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집에서부터 이런 언론 매체들을 봤을 때 어떤 기사를 봤을 때 그리고 댓글로 내가 어떤 감정을 표출할 때 적정선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얘기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가정교육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게 비정기 교육이에요. 정규 교과목이 아닌데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미디어 활용에 있어서 또 이건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악플에 강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맷집을 좀 길러줄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허무맹랑한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지만 이게 결코 나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는 네.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는 단순히 그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서 다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요 거죠. 지점, 네, 동의합니다. 예,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그 포노사피엔스인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휴대폰은 이제 지금 태어나 있는 젊은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는 오장육부처럼 오장칠부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그냥 하나의 이 사람의 그냥 장기와 같은 역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규 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스스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아무리 이 과학 수준과 의학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피 한 방울, 제 머리카락 하나도 이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만큼 인간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막 한참게 여겨지고 막 이럴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그 사람인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전 좀 약간은 이런 기기에서 멀어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할 왜냐면 것 같아요. 사람들 안에 섞여서 대면 얼굴을 보고 얘기하다 보면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나가게 되고 나를 한번 성찰하게 되는데 그렇죠. 일단 상대가 날 모른다. 익명성에 기대는 순간부터 내가 모르는 두 얼굴의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위로도 사람 안에서 받고 사람 안에 섞이면서 내가 누군가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깜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온라인 환경 안에서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공감이 됩니다. 그 오늘이 발인이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마 원빈 씨도 조문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원빈 씨 같은 경우는 김세론 씨의 출세작을 함께 하기도 했었고 원빈 씨의 조문이 화제를 모았던 이유는 네. 아저씨 그 작품이 원빈 씨가 가장 최근작입니다. 15년 전 발표한 작품인데 이후에 원빈 씨의 차기작이 없었어요. 그랬네요. 진짜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원빈 씨의 그 대표작으로 남아 있고 최근작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원빈 씨가 대외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CF를 통해서 몇 차례 얼굴을 보이는 것 외에는 매체라든지 대중의 눈에 띌 만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신비주의 배우로 유명한데 그랬네요. 그랬던 원빈 씨가 이번 일이 불거지자마자 누구보다도 먼저 이 빈소를 찾았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김세론 씨에 대한 애정도 깊었고 실제로 김세론 씨가 그 당시에도 아저씨였죠. 실제로 작품 속에서도 작품 밖에서 아저씨였는데 많이 챙겨줬다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랬군요. 아마도 원빈 씨 입장에서는 왜 내가 조금 더 챙겨주는 작품 속처럼 끝까지 이 아이를 소미가 아닌 김세론으로서 챙겨주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원빈 씨라든지 또 원빈 씨 바라보는 모든 이들 정말 마음 아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많이 계속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좀 뭐랄까요, 정말 뭐 악플로 고통하는 이런 분들 사건 한두 번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도 성찰을 하고 정말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